우선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를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좀 벗어도 괜찮겠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 김광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제주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등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공약 사항을 포함하여 미래 교육을 대비한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예산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조 6,496억 원 중으로 당초 예산 1조 3,651억 원에 비하여 무려 2,84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2,845억 원의 추경 예산안이 재원은 가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2,68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216억 원, 기타 수입이 50억 원 등 순세계 잉여금 감액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상황을 보면 자기주도 학습 및 온라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에 1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44억 원,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에 17억 원,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에 19억 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 18억 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인력 지원 사업에 51억 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42억 원, 고교 학점제 대비 교실 중축 사업에 52억 원, 직업대고 실험 실습실 기자재 확충 및 여건 개선에 3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단지와 고등공 재발지구내 학교 신설 비용 750억 원을 포함하여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1,40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제가 취임을 하면 확정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 및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 김광식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추경이 제대로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다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핸드폰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과정 중에 저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도 학생들 가정에 컴퓨터 보급률이 전국 평균 상대적으로 엄청납니다. 이게 그렇다고 없는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해서 아시겠지만 이런 IT 기기는 한꺼번에 하면 엄청난 돈이 들지만 계속해서 차근차근 나가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입학기념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노트 제공한다고 했고 또 상대방 후보가 태블릿 PC를 보급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나다가 중학교 이제 고려를 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제주도 학생들이 그 컴퓨터 확보율이 그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된 게뭐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였습니다. 제가 볼 기억으로는 네, 제주도가 46.7인가 46.7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갖고는 제가 이제 이 통계 수치에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전국 평균 75%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어가면 남아 있을 겁니다. 잘 확인을 해보도록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통계 수치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농어촌 고등학교 통합버스 지원 사업으로 44억이 추진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대상이 일단 농어촌 몇 개 학교고 모든 학교에 되는 거고 지금 일부 농어촌 고등학교에는 그 통합 거리 좀 먼 학생들 원거리에 있는 통합 학생들에게 그 대중교통비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건지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고 대상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수위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 항만 보고받은 사항은 없지만 제가 애초에 이제 그 의도했던 바는 농어촌부터 이렇게 점차 우리가 튼튼한 안전한 버스를 통합버스로 확보해야 된다. 그게 뭐 버스를 사는 방법도 있겠고 또 임대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하시죠. 저 교육예산과장 박수현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0개 교회에 대해서 지원을 예정하고 있고 그 지금 저희들이 그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제주시로 오는 경우는 농어촌 특별법에 그 특례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 있는 애들이 한림이든 어디 세화든 태산이든 가게 되면은 그건 지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1.5km 이상 등교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계약할 때 그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차가 안 다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 학교 10개 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대상 학교는 몇 개예요? 지금 지원될 대상 학교 10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교는 모두 네, 10개 네, 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상 학생은 동지역에서 농어촌 네, 학교로 통합하는 학생을 네. 대상으로 한 거고 농어촌에서 들어온 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아니고 버스 임대 통합비 네. 전세버스를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당 많은 학교는 1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 8대가 운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 전세버스 임대하는 게 한 4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액이 전체적으로 44개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첨단과학단지와 모든건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비용이 750억인데 지금 올해도 반년이 다 지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학교를 바로 하면서 지금 750억이나 돈을 지금 바로 기금으로 모아뒀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 첨단 단지나 오등봉 첨단 단지는 뭐 당장 가능하겠지만 오등봉 개발지구는 사실 이게 좀 뭐 언제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게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도 아닌데 2,800억 규모인데 1,400억을 기금으로 담아놓을 이런 쪽으로 수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상 유례 없이 불어난 주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담당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1,400억을 목표가 아직도 진행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중에서 첨단과학단지 내에 있는 학교와 오등분 쪽에는 당장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드렸지만 서부중학교 지금 8년에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부지 확보 이런 차원에서 이게 좀 미리 속을 써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이게 기금으로 들어갔고 그 나머지 또 일정 금액은 뭐 학교를 보수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교실을 더 짓는다든가 이런 비용으로도 내년에 활용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육시설 여건 개선하는데 42억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일선 학교의 그 운동부 일단 차기하고 에리트 체육이라고 그럽니까? 뭐 선수 이런데 육성을 하려면은 체육 지도자들, 강사라든지 그 감독이라든지 코치 이분들에 대한 좀 그 처우를 기본적으로 좀 생활적이라도 이렇게 돼야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이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면은 또 항상 그런 데는 이상한 그 나쁜 그런 그 습관들이 좀 잉태하는 게 과거의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공직자들에 대한 그 임금을 국공영 기업 그 수준으로 그 인상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좀 없애는 데 좀 기여를 했지만은 이 학교 체육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육 지도자들, 코치라든지 감독에 대한 그 정규 교직원들이 아닌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처우 개선을 우리 그 당선인께서는 좀 그 이전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해가지고 수행 강사, 방과후 강사까지 포함해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어떤 공부지 지금 말씀하시는 스포츠 강사를 포함해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화 속에는 제가 이제 월권 문제도 있을 거고 취임을 하면 해당 부처와 또 직접 강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 선을 그어가지고 제가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교수학습이든 스포츠시든 제대로 된다는 원칙에는 전통이 아닌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그 태블릿 PC나 이제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지금 컴퓨터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 노후화된 게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교체는 하긴 할 텐데 일단 학생들에게 이 무료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현장에 스마트 기기에 대한 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정말 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건 그 예산의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IT 쪽은 어느 일정 기간 어떤 계속된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한꺼번에 많은 재정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학교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컴퓨터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예, 노트북으로라도 어떤 그 최신 사양으로 그래서 교육용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안 돼 있다면 뭐 어떡합니까? 내년 예산부터라도 차근차근 또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한 8년 전에 제가 교육교육 시절에 이미 예고하고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IT기는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위원님 한 100억씩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이제 차단됨으로 해서 오늘날에 이런 현실이 왔는데 한번 취임한 다음에 실태를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봐서 심각하면 재정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구비해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육예산과장 박수입니다. 노트북 관련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고등학교 분에 대해서 일부 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동안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원격 수업 등으로 이유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학교에는 노트북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의 내용 연수가 6년입니다. 6년. 그래서 저희들이 6년 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되면 계속 아까 교육감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일정 부분을 계속 교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코로나 때